교육시설과 장학사 서영선이라고 하는데요. 아마 17개 시도교육청 중에서 교육시설과에 전문직이 가 있는 경우는 아마 없어서 많이 생소하실 거예요. 저희 세종시 교육청에서 2019년도 1월 1일자로 이제 전문직을 시설과였는데 교육시설과로 명칭을 바꾸고요. 제가 이제 거기로 공간혁신 업무를 하기 위해서 시설과로 가서 그 업무를 추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고교학점제 전문가도 아니고요. 시설에 대한 전문가도 아닌데 아마 이제 교육시설과에 있는 유일한 장학사다 보니까 이상민 박사님께서 좀 의뢰를 하셨는데 좀 고민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실은 제가 이제 저는 교사이고 교육 전문가로서 제가 올해 1월 1일부터 건축이라고 하는 공간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게 되고 공간혁신 사업을 추진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연 교육이라는 것과 건축이 만났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러한 이제 고민들을 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해서 해나갈 건데요. 아마 여기에 계신 많은 이제 시도교육청 장학사님들도 계실 거고요. 건축의 전문가, 고교학점제 전문가분들 여기 이 자리에 계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실은 그리고 또한 제 고민이 세종시 교육청 같은 경우는 시설적인 측면에 있어서는 타시도의 사례와는 굉장히 다른 특수한 측면이 있습니다. 이미 설계할 때부터 교과 교실대를 다 고등학교에 적용해서 지어졌고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타시도에 있는 일반 고등학교와는 굉장히 사례가 다른데 세종시의 어떤 사례가 얼마만큼 시사점을 줄 수 있고 도움을 줄 수 있을까, 그런 부분들을 좀 고민을 하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오면서 오늘 참 이 기획하신 개발원에서 참 기획을 잘했다라고 생각이 들었던 게요. 앞부분에서 이윤서 박사님과 이상민 박사님께서 어떤 고교학점제를 위한 시설 면적에 대한 연구들을 잘 진행을 하셨고요. 아마 제가 시도교육청 차원에서 어떻게 할 수 있는지 그 부분에 대한 어떤 사례가 될 것 같고, 또 이제 다음에 박시영 선생님하고 박성경 선생님께서 구체적인 일반 고등학교에서 그리고 또 한 사례도 대도시와 또 읍면지역의 사례로서 굉장히 이게 잘된 부분이어서 오늘 어쨌든 굉장히 의미 있는 포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고교학점제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계시다시피 목적은 학생의 자율성과 선택권을 확대하고자 하는 것이 가장 큰 취지입니다. 물론 지금 약간의 우리가 이제 여러 가지 지금 정시 확대와 연동해서 조금 어려움은 있지만 큰 어떤 방향성에서는 이 교육의 방향을 갈 수밖에 없고 큰 흐름이 흘러가는 것은 역행하기 어렵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고교 학점제의 방향성은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요. 또한 여기에서 추구하는 교육은 유연하고 결국은 개별화된 교육입니다. 여기 현장에 계신 선생님들 정말 잘 아시겠지만 밀레니얼 세대들 지금 현재의 세대들은 교육 방식을 바꾸지 않고는 실은 다가가기가 어렵습니다. 어쩌면 우리의 아이들이 고교학점제라든가 새로운 교육 방식을 요구하고 있는 부분도 우리가 감안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늘 언제나 이제 우리가 교육을 얘기할 때 자기 주도 학습, 정말 이제 근데 고교학점제를 통해서 학생들이 정말 더욱더 능동적으로 학습할 수 있는 그런 어떤 토대를 어떻게 제공할 것인가, 그 부분을 오늘은 좀 시설적인 관점에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교학점제에 관련된 시설 운영의 방향성에 대해서는 이미 굉장히 많은 연구들이 있었고 앞부분에서도 이윤서 박사님께서도 상당 부분 많이 얘기해 주셨습니다. 결국은 공용교실에 관련된 부분, 유연한 교실, 학습자 중심의 공간, 그 다음에 테크놀로지 기술들이 지속적으로 계속해서 발전해 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와 기술들을 우리의 학교 현장에 어떻게 구축할 것인가에 대한 내용들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공부할 수 있는 일반 교실과 특별 교실들을 같은 구역에 배치를 해서 함께 학습하는 공간이라던가 어떤 이제 아까도 계속해서 나오는 부분들이 학습 공간의 유연성의 측면이었습니다. 그리고 개방적이면서도 폐쇄적인 다양한 수업의 형태가 가능한 공간에 대한 요구, 그 다음에 학생들의 결국은 굉장히 많은 부분이 학교 공간 혁신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부분들이 학생들의 휴식에 관련된 부분인데요. 고교 학점제가 시작이 되면서 우리 학생들의 어떤 휴식 공간에 대한 요구도도 계속해서 높아질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교육부에서도 결국은 이제 어떤 구성 방향을 이런 4가지로 했고요. 앞부분에서 결국은 이은서 박사님께서도 저희 지금 김진욱 교수님 와 계시는데 학교 고교 학점제 공간 조성의 기준으로서는 결국은 학습 공간의 유연성, 지원 공간의 복합성, 공용 공간의 활용성, 동선의 효율화, 이것이 결국은 고교 학점제를 위해서는 굉장히 필요한, 물론 아까 우선순위도 나와 있지만 이거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우선순위의 유무가 아니라 이 조건들을 다 최대한 만족하는 그런 환경을 구성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사례로 실은 세종의 사례는 일반고의 사례는 아닙니다. 그래서 제가 고민을 했습니다. 대다수의 학교들은 일반고를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해서 이미 지어져 있고 재구성하기 위한 사례인데, 세종은 어떻게 보면 설계할 때부터 그걸 하기 위한 사례인데요. 제가 고등학교의 사례를 2개의 고등학교 사례를 가져왔습니다. 근데 다 아쉽게도 일반 고등학교는 아닌데 여기에 저는 시사점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아시다시피 세종 과학예술영재학교는 처음부터 그 목적이 명확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교육을 하겠다라고 하는 방향성들을 미리 교육과정이 매우 명료하게 제시가 되었고요. 그래서 보시면 교육과정 편성이 보통교과, 창의융합교과, 스팀 액티비티, 그 다음 창의적 체험활동을 해서 4개의 교과로 해서 174학점이 졸업 이수 학점으로 선정이 되어 있었습니다. 아마 일반계 고등학교하고는 이제 영재학교는 일반계 고등학교가 아니기 때문에 학점 이수 시간이 다를 겁니다. 일반계 고등학교는 우리가 204단위를 이수해야 되고 거기에 보통교과와 전문교과, 창체활동을 해서 각각의 이제 시간 배분들이 되어 있고 180시간은 보통교과와 전문교과로 이제 하고 24단위는 지금 저희가 창체로 운영이 되고 있는데요. 그랬을 때 이제 대부분 아마 학생들이 선택하는 부분들은 저는 여기에서 보면 이제 보통교과는 거의 일반 고등학교에도 유사할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학생들이 많은 부분을 선택하는 건 바로 전문교과에 해당되는 부분이고, 단위수로 따지면 180단위에서 70단위에서 제가 생각했을 때 학교별로 70단위에서 많다면 뭐 80단위 이 정도에 해당되는 교과들의 그 선택이 어느 정도로 될 것이냐에 따라서 학교별로 고교학점제 공간 구성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달라질 것으로 생각이 듭니다.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교육과정을 편성을 했고 여기에 따라서 학사 운영을 어떻게 하겠다라고 하는 기준들이 먼저 명확히 제시가 되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래서 국어과는 교과가 나와 있고요. 이제 학년별로 이수와 언제 이수하는 것들이 커리큘럼이 먼저 짜여져 있습니다. 보통 교과의 예시이고요. 다음은 창의융합교과 같은 경우는 이제 바로 전문교과에 해당되는 교과들을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맞게끔 그 교육과정을 짜서 제시한 내용입니다. 다음은 이제 연구활동, 아무래도 영재학교이기 때문에 R&E가 조금 더 많은 그런 학교였기 때문에 이런 연구활동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따라서 했고요. 그래서 졸업 이수학점은 174 이상을 이수해야 되고 창의적 체험활동은 200시간 이상을 이수해야만 졸업 요건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이 학교는 아시다시피 무학년제로 운영이 되기 때문에 학생들이 2년 만에도 졸업이 가능하고 뭐 3년의 시간이 걸릴 수도 있는 그런 형태로 운영을 하고 있고, 어쩌면 이미 고교 학점제를 운영했고 이러한 모델을 토대로 우리가 고교 학점제를 운영을 하고 있는데요. 실제적으로 이제 일반 학교에서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 하는 만큼의 그대로 동일하게 가기는 어렵겠지만 이 학교의 사례가 저는 상당히 많은 부분 시사점을 줄 수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결국은 고교학점제 지금 보니까 이 포럼이 5차 포럼이고 굉장히 다양한 주제를 가지고 포럼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이 시설 측면에 있어서도 가려면 결국은 제가 마지막에도 정리하겠지만 계속 반복되는 건 그 학교가 어떤 교육과 어떤 과정으로 할 것인가, 그 교육과정의 내용이 정말 세밀하게 먼저 나오지 않고는 시설은 결국은 그것을 어떻게 구현해 줄까의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의 철학과 선생님들의 어떤 생각들과 함께 교육 구성원들이 교육과정에 대해서 만든 것이 없다면 저는 이 시설 쪽으로만 접근하는 건 조금은
순서가 있다라고 판단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사례가 상당 부분 많이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 같은 경우 설립하기 이전부터 교육과정에 대한 굉장히 치밀한 고민과 어떻게 짤 것인가에 대한 많은 논의 과정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일반계 고등학교에서 더없이 지금 여기 이제 고교학점제에 굉장히 전문가이신 김정민 박사님도 계시는데요. 굉장히 많은 고민과 교육과정을 어떻게 구성할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한 충실한 논의와 고민이 있어야만 그 다음 단계의 공간 구성은 이루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걸 토대로 해서 세종 이제 이런 교육과정이 나왔고 이것을 토대로 해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가 이제 녹지와 이런 사이트를 보고 공간 구성들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크게 이제 교사관리동과 식당 강당동, 기숙사 여기는 이제 기숙형 학교이기 때문에요. 기숙사동까지 해서 운동장, 주차장에서 이 주변의 공간까지 어떻게 활용을 할 것인가 하는 부분들에 대한 계획을 설립을 해서 설계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보통 교과동 같은 경우에는 보면은 이제 일반적인 학교에서도 하는 것처럼 이렇게 교과동들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다음은 이제 전문 교과동입니다. 아무래도 영재학교 같은 경우는 과학이나 수학 교과에 대한 아까도 이제 저희가 앞부분에서 개발원에서 연구 결과 얘기했는데 보통 교실과 특별 교실 측면인데요. 보통 교실들은 그냥 저희가 어떤 교탁이 있고 뭐 이렇게 컴퓨터라든가 기자재 정도만 기본적으로 갖추고 있으면 수업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과학교과라든가 아까도 계속 말씀해 주셨는데 실험 실습 교과 같은 경우는 굉장히 특별한 기자재라든가 시설이 구축이 되어야만 수업이 가능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은 어떻게 보면 고교 학점제에서 교실 부분에 있어서는 특별 교실은 우리 학교는 어떤 부분을 중점을 두고 하느냐. 예를 들어서 이론 수업이라고 하더라도 과학 수업의 이론 수업은 과학 실험 실습실이 구비된 곳에서 이론 수업 충분히 가능합니다. 그러나 과학 설비가 구축되어 있지 않은 이런 일반 교실에서는 과학 수업은 실은 어려움이 있거든요. 그렇다면 시설을 구축할 때 공간이 제한적이거든요. 어차피 지금 면적이라고 하는 건 요구한다고 해서 무한정 늘어날 수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상민 박사님께서 시설 면적에 대한 기준을 굉장히 연구를 하고 계셨는데 저희 세종에서도 그런 이제 미래 교육에 대응하기 위한 시설 면적 기준들 연구를 진행을 하고 있는데요. 학생 1인당 차지하는 면적이라도 정말 좀 넓혀보자라고 하지만 그게 굉장히 쉬운 일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예산의 범위 내에서 해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공간이 굉장히 한정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각 학교 내에서는 그러한 부분들에 고민을 해서 우선순위를 어떤 교실에 먼저 투자를 할 것인가라는 부분들을 좀 세밀하게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문 교과동에는 굉장히 많은 어떤 죄송합니다. 그런 부분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을 전문 교과동을 조금 연동될 수 있게 배치가 되어 있고요. 그 다음에 관리 및 지원 시설들도 조금 잘 볼 수 있게 하는 부분들로 잘 구성을 하고 설계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식당과 시청각실이고요. 그 다음에 제가 조금 아쉬운 지점은 이 식당의 부분인데요. 식당 이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도 그냥 이렇게 식당을 해서 급식시설을 하는데 저희도 이제 이 식당이라고 하는 공간이 학교에서 면적이 굉장히 넓습니다. 아마 고등학교에서도 마찬가지일 텐데 이 공간은 그런데 거의 아까 이상민 박사님께서 이제 일반 교실 이용률을 보통 70%로 보는데요. 급식실 같은 경우는 식당 같은 경우는 정말 이용률이 적습니다. 급식 시간에만 딱 사용을 하는데 근데 이게 여러 부서가 연동되어 있어서 그걸 참 바꾸는 게 쉽지는 않습니다. 어떤 식품위생법이라든가 이런 거와 연관해서 그 실을 개방하고 다른 이제 급식 시간 외에는 다른 실로 충분히 쓸 수 있는 굉장히 좋은 공간임에도 불구하고 식당 공간을 제대로 활용을 못하고 있는데요. 이런 부분들을 조금 고민을 하면서 실이 부족하다면 다목적 실을 쓸 수 있는 그런 방안들도 학교에서는 좀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례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서도 여전히 이 부분은 좀 풀지 못한 아쉬움이 있습니다. 다음은 이제 체육관의 부분이고요. 체육관도 이제 제가 다음 사례에서 보여주겠지만 굉장히 다목적 형태로 사용할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형태로 지금 이렇게 설치가 되어 있습니다. 기숙사고요. 내부 시설을 보면은 이제 혹시 세종과학예술영재학교에 가보신 분도 계시고 안 본 분들도 있을 텐데요. 여기 안에 보면 중정으로 해서 안 부분을 비워두고 들어가면 이제 홈베이스처럼 해서 그 중앙에 아이들이 모여서 공연도 할 수 있는 그런
형태로 구축이 되었습니다. 물론 여기는 이제 새로 신설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 있었고, 일반적인 학교들을 재구조하는 부분에서는 좀 어려움이 있을 겁니다. 그래서 혹시라도 지금 이제 학생 수가 급감하고 있어서 타시도에서는 학교를 신설하는 것이 조금 어려울 수는 있겠지만, 만약에 그렇다면 이런 공간들을 공용 공간을 하게 되면 이 공간들이 지금 끊임없이 얘기되고 있는 그런 공용 공간으로서 활용될 수 있는 그런 공간이 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제 대대적인 시설이 오래돼서 아마 지금 학교 공간 혁신 사업에서 학교 단위 개축이나 리모델링 사업들도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그거와 연동해서 고교 학점제가 진행이 된다면 어차피 개축을 해야 되는 학교라면 이런 형태도 충분히 좋은 형태가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세종예술고등학교의 사례인데요. 예술고등학교도 특목고입니다. 아시다시피 어쩌면 그 목적이 명확했기 때문에 그 시설을 보시면, 여기에 이제 그 세종예술고등학교 이건 이제 그 기본 설계안에 보면 설계 구축할 때 특화 계획을 세웠는데요. 여기에 보면 지원 관리 영역의 전면 배치로 학교 관리를 용이하게 한다. 방과 후 독립적 운영이 가능한 별도의 과목적 강당을 조성한다. 그러니까 학생들의 그 시간표에 따라서 동선 계획을 유기적으로 연계할 수 있게 한다. 그다음에 이제 학과 특성을 고려한 필요 부속 시설을 확보한다. 이거는 이제 예술고등학교이기 때문에 여기 학과를 제가 안내하겠지만 음악과, 미술과, 이렇게 실용 예술과 이렇게 돼 있어서 그 학과 특성을 반영한 시설들이 설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내용들을 보면 결국은 앞에서 얘기한 학습 공간의 어떤 유연성, 복합성, 공용 공간의 활용성, 동선을 어떻게 효율화할 것인가, 도서관을 어떻게 활성화할 것인가, 앞에서 논의된 내용들이 설계에 반영이 되어서 진행이 된 학교의 사례입니다. 그래서 학교별 현황을 보면 이 학교는 음악과, 미술과, 실용음악과, 공연예술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학생 수 지금 2학년까지 있고 학생 수 현황이고요. 그래서 이 학생들에 따라서 보면은, 근데 이제 제가 여기서 이거는 홈페이지 세종예술고등학교 누리집에 들어가면 참고할 수 있는데요. 결국은 학생의 선택권이 많다는 거고, 거기에 보면 그 관련된 과와 연계된 과목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이 부분들에 대한 강사 풀들을 다 구성을 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실은 고교 학점제를 운영하시면서 학생 수의 교원 수와 학생의 선택 과목 수 간의 불일치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대해서 각각 학교별로 아마 고민도 많고, 이제 그래서 학교 간 연합형으로 하는 사례도 있을 수 있고요. 지역에 있는 다양한 전문가라든가 대학 교수님들을 강사를 초빙해서 하는데, 이러한 부분들이 실은 실 구축도 굉장히 중요하지만 그런 지원을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강사풀이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확보가 되지 않는 한 그 학교별 고교 학점제가 잘 운영되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저는 굉장히 시사하는 바가 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이제 모든 선생님들께, 고등학교 선생님들께 선생님이 두 과목, 세 과목 모두 다 전담해서 하십시오, 여러 과목 복수 전공하세요 라고 하는데, 실은 그걸 이수한다는 게 하루아침에 될 수 있는 건 또 아니고요. 그렇다고 무한정 강사를 지속적으로 학교에 들여올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냥 제가 여기 이제 고교학점제 너무나 더 잘 아시겠지만, 그냥 제가 시설과 관련된 부분들, 이런 교사 수급과 관련된 부분들을 고민을 하면서 학교 간의 어떤 중점형을 둔다면, 시설도 예를 들어서 지금 우리 학교는 과학 중점으로 한다면 시설에 관련된 부분도 그 학교에 구축이 되어 있고, 인력풀도 그걸 전공한 선생님들이 있기 때문에 좀 학교 간의 연계 공동교육과정 운영이 어쩌면 고교학점제를 정말 학생들의 선택권과 자율성을 확보한다면 그러한 방향성들이 가야 되지 않을까. 왜냐하면 단위 학교 내에서만 모든 시설을 다 완벽하게 갖추고 간다라는 건 시설적인 부분에서도 비효율적이고, 실제로 그렇게 많은 예산을 투자를 해서 그만큼 효율성이 있는가 하는 부분에 대한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전공 수업은 주당 2시간을 외부 전문 강사로부터 1대1로 개인 전공 실기 지도를 받고 있거든요. 이렇게 되면 굉장히 만족도가 높은데, 이거 과연 우리가 예술고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국립이거든요. 이 아이들에게만 이런 정말 혜택이 주어져야 되는가? 일반고 우리의 아이들에게도 동일한 혜택이 주어져야 된다면 정말 아이들이 원하는 교육을 1대1로 받을 수 있는 수준까지 가려면 어떻게 가야 될까 하는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많은 고민이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제 제가 음악과 전공과 관련된 안내 사항들만 제가 여기에 제시했고요. 자세한 사항은 세종예술고등학교 누리집에 교육과정이 자세히 안내되어 있습니다. 보통 교과에 대해서는 일반 학교와 다르지 않기 때문에 나와 있지 않고요. 전문 교과에 대해서는 상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세종예술고등학교에서는 전문교과를 3년 동안 우리 아이들이 76단위를 이수하고 졸업할 수 있게 되어 있고요. 여전히 여기도 아직 고교 학점제 형태로 진행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냥 일반적인 편성 단위를 해놓고 우리 아이들이 그냥 전부 다 일괄 이수하고 하는 형태로 가고 있는데요. 형태는 어쨌든 고교 학점제에 진행하는 중간 정도의 단계로 운영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시면 음악과가 그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요. 우리 아이들이 이제 관현악을 할 수 있는 관현악실이 교육과정에 따라서 구축되어 있고, 그다음에 개인 연습을 할 수 있는 개인 연습실입니다. 그래서 피아노실이 이렇게 한 명씩 다 들어가서 할 수 있게끔 구축이 되어 있어서 수업을 진행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레슨실은 이 학생들은 굉장히 실기가 중요하기 때문에 레슨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진행된 학교라고 볼 수 있겠는데요. 물론 이제 모든 일반계 고등학교 이런 형태는 어려울 수 있지만 이런 것들이 어떤 시사점을 주어서 학교별로 학생들의 어떤 맞춤형 수업이라든가 최소한 5, 6명씩의 그룹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공간에 대한 조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는 많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관련된 실들을 설치한 계획안입니다. 사물놀이실은 어떤 소음이나 아까 이제 진동 이런 부분 때문에 지하 1층에 배치를 했고요. 이런 부분들을 요구를 하면 이 건축 전문가가 이런 부분들을 잘 풀어드립니다. 그래서 그런 요구 사항들을 정확하게 얘기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고교 학점제 어떤 측면에서는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앞으로 우리의 교육이 어떻게 가야 되나 하는 부분에 있어서 좀 시사점을 줄 수 있을 것 같아서 이거는 세종에서 이거를 저희가 지금 설계하고 있고 2019년 9월에 지금 개교할 예정인데요. 이 학교의 사례를 그래서 좀 간단하게 저희가 제시를 했었는데요. 이 해밀 유초중고는 유치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한 공간 안에 다 이렇게 설립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 부분이 이제 유치원의 모습이고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를 해서 하나의 학교 공간으로 학교가 정말 중심이 될 수 있는 그런 공간으로 구성을 해서 운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제 이렇게 되면은 이 실들을 오히려 이제 지금 보면은 신설을 해야 되는 경기도 같은 경우도 신설을 해야 되는 학교들이 많이 있지만 교육부 입장에서는 또 어떤 이제 중투심에서 통과하기가 좀 어려운 지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중학교와 고등학교를 통합하는 설계안들이 많이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통합했을 때의 그런 장점들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그런 하나의 학교의 모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제가 해밀 유초중고의 사례를 제시해서 타시도에서도 이런 부분에 대한 어떤 학교 내에서 공간을 재구조하는 측면도 있지만 범위를 바꿔서 거점형으로 학교와 학교 간에 통합하고 각자의 학교가 갖고 있는 강점을 강화하고 서로 교환해서 아이들이 수업을 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좀 검토하면 어떨까 해서 제시를 해보았습니다. 다음은 이제 학교 공간 혁신이라는 게 어떻게 이제 반영이 되고 저희가 아마 고교학점제를 하게 되면 아마 각 시도교육청별로 예산이 내려갈 겁니다. 그럼 이건 공간혁신 사업과 통합해서 운영을 하라고 할 텐데 이 고교학점제 같은 경우는 지금 어떤 면에서는 결이 다른 듯 하면서도 같은 부분도 있고 좀 다른 지점도 있거든요. 근데 기본적으로 학교 공간 혁신 사업은 사용자 참여 설계가 기본적인 어떤 추진 방향의 제일 목표입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는 학교에 대한 공간이 시설가에서 어떤 건축물에 대해서 이렇게 딱 지어주면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거기에 들어가서 살았습니다. 그래서 내가 어떤 공간의 어떤 주체라던가 공간을 어떻게 활용할 것인가에 대한 고민보다는 그렇게 지어주면 지어준 대로 많이 살았었는데요. 이제는 그 공간에 대해서 아이들이 우리 학생들이 요구하는 공간, 또 선생님들이 요구하는 공간, 또 행정실 직원분들이 요구하는 그런 공간, 학부모님들도 학교에 오시면서 그 학교 공간에 대한 요구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그런 다양한 의견들을 수용을 해서 건축가가 함께 들어와서 이 공간들을 건축가가 촉진자분들이 들어오셔서 그분들의 요구를 다
1이면 1, 100이면 100, 다 요구가 조금씩 다 다릅니다. 그래서 이 촉진자분들이 이 학교에서 추구하는 가치와 철학을 추출해내서 그걸 토대로 해서 공간을 이렇게 거기에 맞게끔 만들어가고 그걸 교육과정과 연계해서 진행하는 것들이 학교공간 혁신 사업인데요. 이러한 측면 이제 고교, 그래서 수왕초등학교에서는 학교를 개축하게 됐어요. 그래서 그 개축하는 것들을 교육과정 속에서 건축 전문가와 함께한 혁신 사례입니다. 그래서 요거는 아주 직접적 연관은 없지만 그 사례를 제가 제시하는 자료를 제시를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이 고교학점제 운영을 위한 학교공간 혁신 사업에 대한 부분을 고민을 하면서 제가 내린 조금 드리고 싶었던 부분은 결국은 충실한 교육과정에 대한 운영 계획이 수립되어야만 이 고교학점제를 위한 공간 재구조화든 공간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지 않을까. 그래서 교육 구성원들이 우리 학교는 교육과정 고교학점제의 운영 방향을 이렇게 갈 거다. 교육과정을 이렇게 설립할 거고 어떻게 할 것인가에 대한 교육 구성원들 간에 굉장히 명확한 합의가 이루어져야만 1단계로 그게 우선해야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국은 학교 현장에서 직접 수업을 진행할 선생님들께서 내가 어떤 수업을 어떻게 진행할 것인지에 대한 명확한 상이 있어야 공간에 대해서 명확하게 요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많은 선생님들이 지금 현재의 공간에서만 수업을 하고자 하는 거에 굉장히 익숙해져 있는데요. 계속해서 유연한 공간, 개별화된 공간을 하려면 선생님들이 이 넓은 공간에서 3개 반이 동시에 수업이 이루어진다 하더라도 그게 가능해야 되는데 대부분의 선생님들이 저는 막아주세요. 그러니까 공간 혁신을 위해서 굉장히 다양한 모습과 이런 것들을 다 동의하고 하는데 내가 수업할 공간은 막아주세요. 저는 누가 있으면 제가 수업을 못하니까 이 말씀들을 굉장히 많이 하시거든요. 근데 선생님들 스스로 그 수업에 대해서 깨지 않는 한 내 수업이라고 국어 수업이라고 해서 아이들하고 이런 식으로만 하는 게 아니라 자료를 찾고 하려면 도서실에서도 충분히 열려있는 공간에서 자유롭게 할 수 있거든요. 그런 부분에 대해서 선생님 스스로가 내 수업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그냥 다양한 모습과 모습에 대해서 계획이 있어야 될 거고요. 또한 수업이라고 하는 것이 선생님들 혼자만 이루어지는 수업이 아니라 팀 티칭도 가능하고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루어져야만 저는 이 고교학점제 되는 부분들이 잘 운영이 될 수 있고 거기에 따른 시설도 구축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다음으로는 결국은 이제 제가 교육시설과에 가 있다 보니까 건축 관련된 건축 전문가 포럼에 굉장히 많이 가게 됩니다. 그리고 공간혁신이 지금 굉장히 2019년에 굉장히 중요한 화두인 것 같습니다. 끊임없이 이제 교육에 그때그때 어떤 화두가 있는데 2012년, 11년 이때가 스팀 교육에 대한 부분이 교육계에서 엄청난 화두였다면 지금은 이제 공간혁신이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그런데 결국은 제가 늘 고민하는 건 교육과정이 먼저 돼야 되고 이 교육과정을 반영하는 공간이 구축이 되고 그러면 그 속에서 반드시 이제 수업을 하게 되면 또 바꾸게 됩니다. 그러면 교육과정을 거기 그 바뀐 수업에 따라서 공간은 또 계속해서 재구성되어야 되고요. 이 구조가 끊임없이 변경이 되어야 되기 때문에 선생님들께서 공간에 대한 인식과 아까 제가 맨 서두에서 교육과 건축이 만났을 때 선생님들께서 내가 내 수업하기도 바쁜데 무슨 공간이야. 내가 그걸 왜 신경 써야 돼? 그거는 학교에서 교장 선생님이나 행정실에서 알아서 해주면 내가 가서 하면 되지 라는 생각을 갖고 있다면 정말 내가 어떤 수업을 할 것인지 거기에 대한 부분들은 굉장히 협소해질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선생님들께서 다양한 공간을 보시고 나 이 공간에서 공간을 딱 보면 이 수업이 가능하겠네, 이 수업이 가능하겠네 이러한 다양한 공간을 보고 스스로 거기에 따른 공간을 자꾸 만들어보고 해서 그 선생님들의 수업이 훨씬 더 풍부해질 수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저는 지속적으로 일단은 교육과정 그리고 공간 또 교육과정 재수정 공간 재구성 이러한 선순환적 구조가 이루어져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이렇게 하다 보면 특히나 시설에 대한 부분들은 예산이 굉장히 많이 드는데요. 예산에 대한 부분, 그 다음에 이제 저도 이제 교사였기 때문에 몰랐던 부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많은 선생님들께서 시설 이렇게 해줘 라고 해서 하면은 되는 줄 아는데 굉장히 검토해야 되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 시설과 관련된 부분을 하나 하려면 소방법부터 시작해서 장애인 인증시설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또 검토를 해야 되거든요. 이러한 부분에 있어서는 학교의 공간에 대한 부분들이 조금 정말 더 유연성 있게 될 수 있도록 제도적으로
그런 보완하는 부분도 시급한데 그런 부분들은 제가 행정교육청에서 또 교육부에서 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더욱더 이제 그런 보완이 될 수 있는 부분들을 함께 협력해서 나간다면 착실하게 우리나라의 고교 학점제가 2025년도에 정말 잘 정착해서 우리 아이들이 정말 행복한 그러한 교육을 받을 수 있는 대한민국이 될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면서 이상으로 제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